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직류기의 기본적인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직류 발전기의 특성과 전압 변동률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류 발전기가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직류 발전기에 우리가 종류를 구분할 때 여자 방식에 의한 종류로 가장 많이 구분을 합니다. 여자 방식이 뭐냐? 일단 여러분 직류기의 기본적인 구성이 3대 구성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양쪽에 자석, 계자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전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정류자가 있는 구조가 바로 직류기의 기본적인 구조였습니다. 양쪽에 NS, 자계를 만드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계자. 그리고 이 안에 돌아가는 애를요, 전기자. 기전력을 만드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계자와 전기자가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계자는 전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전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코일을 감아놓고 철심에다 코일을 감아놓고 전류를 흘리는 방식이죠. 만약에 발전기라고 한번 해보세요. 발전기라고 하게 되면은 먼저 자석 파이가 있어야 되겠죠. 자석 파이가 있을 때 얘가 돌아야지 전기가 만들어지겠죠. 이걸 이제 돌리는 방식은 뭐 프로펠러 같은 걸 연결해서 돌리는 방식이 있을 테고요. 그러면은 이 자석 파이를 발생하는데 얘의 전기는 누가 줄 거냐? 여러분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을 해서 돈을 벌려면 기본적으로 생활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비가 있어야 잠도 자고 의식주가 해결된 상태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의식주 비용은 누가 낼 거냐? 1번, 뭐 어머니나 제3자가 낸다. 외부에서 낸다. 2번, 그게 아니다. 내가 번 걸로 낸다. 내가 여기서 전기를 만드니까 내가 만든 걸로 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 거죠.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여자 방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여자 방식은요, 구분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외부에서부터 여자를 시키자라고 하는 거는 타여자 방식이라고 합니다. 타여자 방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벌어서 내가 하겠다. 이거를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여자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여자 방식일 때 전기자와 계자가 그럼 직렬로 연결할 거냐? 그럼 병렬로 연결할 거냐에 따라서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이거를 직권이라고 하게 되고요. 병렬로 하게 되면 이거를 분권이라고 하게 되고요. 직렬과 직권과 분권이 합쳐져 있으면 우리가 배드민턴도 남녀 혼합 뭐라고 그래요? 복식이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가 복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물론 또 복권에서 복권은 직권과 분권이 합쳐져 있는 거니까 두 개의 코일이 같은 방향이냐 하면 이거를 가동복권이냐, 서로 다른 방향이냐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차동복권이냐, 뭐 또 그 이외에 뭐 평복권이냐, 내분권, 복권, 외분권, 복권 뭐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죠. 첫 번째, 타여자 방식. 타여자 방식은 여기 있는 전기자를 여러분 영어로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아마추어. 여기 있는 계자는 영어로 필드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아마추어와 필드가 외부로 따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여기에 이제 자석이 있다고 하고 계자가 있게 되고, 이쪽에 전기자가 있게 된다면 이 계자에 감은 코일은 외부에서 별도의 전원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걸 이제 타여자라고 하게 되죠. 물론 여기서 만든 전기는 이쪽 부하에 따로 공급을 하게 되고요. 타여자, 외부에서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회로도로 만약에 회로도로 그리게 되면은 그림 1-5처럼 되는 겁니다. 외부에 별도 전원이 있고요. 이 전원에서 계자에다가 전원을 연결하는 거죠. 이게 필드고요. 계자로 흐르는 전류는 전류인데 필드에 흐르는 전류라고 해서 이렇게 작게. 여러분 이렇게 큰 글자와 작은 글자가 있을 때는 작은 글자가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필드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추어가 있고요. 아마추어에는 이제 여기 있는 전기자는 여러 번 감겼으니까 저항 성분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전기자 저항이라고 하고 이쪽을 부하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필드는 자속 파일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 전기자에 있는 저항을 RA, 전기자 저항이라고 하고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I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방식이 바로 타여자 상태가 되는 겁니다. 타여자.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게 되면은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는 IA인데 이 IA가 곧 I가 되는 이런 관계가 있고, 자, 이거는 그 외부에서 전원을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용 기구라든지 그런 데에 적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류작이라고 해서 처음에 우리가 돌았을 때 전기가 만들어지려면 양쪽에 자기장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자 같은 경우에는 잔류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외부에서 자기장을 공급하기 때문에 꼭 잔류자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잔류자기가 없어도 된다.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 가능이다. 예전에 이렇게 펌프 보면은 마중물이라고 해서 물 한 바가지 넣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일종의 이런 거예요. 잔류자기는 마중물 같은 겁니다. 다음에 자여자. 자여자 중에서 직권 발전기. 직권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전기자가 있으면은 여기에 부하가 있게 되고요. 자, 이렇게 전기자, 계자, 부하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직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직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 아마추어가 있고요. 아마추어가 있는 다음에 아마추어에 있는 저항, 그리고 계자, 그리고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RA, 그 다음에 F 필드. 그럼 직권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 IA나 계자에 흐르는 전류 IF나 부하의 전류에 흐르는 전류 I. 그래서 IA가 IF나 I나 이렇게 같게 됩니다. 직권 발전기는요. 만약에 부하가 없으면요, 회로가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무부하에서는 발전이 불가능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이 불가능하다. 처음에 자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얘가 돌았을 때 전기가 만들어지고 또 그 만든 전기로 자속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전압의 확립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잔류자기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잔류자기가 없어도 되는 것은 타여자기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분권. 분권 발전기. 세 번째, 자여자 중에서 분권. 분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자, 전기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부하. 그 다음에 계자는 여기에서 가서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우리가 분권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권의 모양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에 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자 모양이 있고, 자, 이쪽이 부하 전류 I. 그 다음에 처음에 전기자에서 만든 게 일부는 부하로 가고 일부는 계자 전류로 가죠. 여기서 IA, 전기자 전류. 그래서 식은 IA는 IF 더하기 I다. 이렇게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계자가 필드가 되는 거고요. 이런 거 그냥 보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 구조만 보시면 돼요. 타여자는 분리되어 있다. 직권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분권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 구조만 잘 보십시오. 구조만 잘 보시고 시까지 보시면 더 좋고 시까지 아직 안 봐도 관계가 없습니다. 분권 발전기의 특징을 보면은 쭉 여기가 있어요. 뭐 잔류자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운전 중에 전기자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면 잔류자기를 소멸시켜 발전 불가능하다. 무부하 운전 금지한다. 무부하 운전 하게 되면요, 전기자 전류가 다 계자로 가서 너무 큰 전압이 계자로 들어가서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전압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4 보게 되면 정전압 발전기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권 발전기가 있죠. 복권 발전기 중에서 가동 복권, 평복권, 과복권 이거를 좀 짬뽕시킨 겁니다. 두 개를. 그래서 일부 코일은 직권으로 하고 일부 코일은 분권으로 한 거. 거기는 한번 같이 정독해 볼게요. 중요해서 그래요. 1번에 가동 복권 발전기. 분권 발전기에는 부하가 서서히 증가하면 전압 강화가 커져서 단자 전압이 낮아지는데 가동 복권 발전기에서는 전기자와 직렬로 접속되어 있는 직권 계자 건선에 의하여 유도기 전력을 증가시키고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자속의 감소와 전기자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를 보충한다. 그래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평복권.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거의 같은 특성을 갖는 가동 복권 발전기죠. 밑줄. 평복권. 전압의 변화가 거의 없다. 과복권, 유도기 전력이 전기자 내부의 전압 강화보다 크며 전부하 전압이 무부하 전압보다 높은 가동 복권 발전기. 다음에 차동 복권, 분권 계좌의 기자력을 직권 계좌의 기자력이 감소시켜 전체 유도기 전력을 감소한다. 수하 특성, 부하 증가 시 단자 전압이 현저하게 강화되면서 부하 전류가 급격히 감소되어 전류가 일정해지는 정전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 차동 복권. 복권인데 이 직권과 분권을 같이 감았을 때 둘 사이를 반대 방향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얘는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수하 특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수하 특성은 뭐냐. 전압과 전류의 그래프가 가다가 급작히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기 용접 같은 거 할 때 용접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류가 일정해야 되겠죠. 이쪽이 전류, 이쪽이 전압. 전류가 일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쇼트 시킬 때, 단락시켰을 때 전류가 일정해야 되는데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고 전압이 내려갈 때 전류가 일정하게, 그렇죠? 쭉 내려가지 않고 일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수직으로 낙하하는 특성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수하 특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동복권 발전기는 수하 특성 때문에 어디 용접용 발전기에 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복권 발전기에는 분권 계좌, 권선이 전기자 브러시 사이에 접속되는가, 전기자와 직권 계좌 사이에 접속되는가에 따라서 내분권과 외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금 그림 보시게 되면 1-8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내분권. 여기 분권 발전기에서 계좌가 두 개인데, 자 안에서 이렇게 분리가 된 거고요, 그렇죠? 안에서 분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분권 계좌가 밖에서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분권, 이거를 외분권이라고 합니다. 내분권에서 보시게 되면은 내분권을 우리가 직권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직권. 직권은 뭐예요? 다 직렬로 되어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있는 분권 계좌, 얘를 우리가 직권 계좌라고 하고요. 얘를 분권 계좌라고 하게 되는데 분권 계좌를 개방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직권 계좌가 되죠. 다음에 얘를 분권기로 만들 수도 있어요. 분권 발전기도. 어떻게 해요? 직권 계좌를 그냥 여기를 다이렉트로 연결시키면 되죠. 단락시키면 되죠. 직권 계좌를 만드는 방법. 분권 계좌를 개방한다. 그 다음에 분권기로 만드는 방법. 분권기로 만드는 방법은 직권 계좌를 어떻게 한다? 단락시킨다. 이렇게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음에 전압 변동률이라고 나와 있네요. 전압 변동률.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부하 전압이랑 그다음에 전격 전압이 있습니다.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 상태로 사용할 때고요. 무부하는 부하가 없을 때의 전압이에요. 일반적으로 무부하 전압이 더 크게 됩니다. 무부하 전압이 더 크게 돼요. 근데 이 둘 사이의 전압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게 되고요. 전압 변동률은 전격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전격이 100V인데 무부하가 110이다. 그럼 100분의 10해서 10%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전압 변동률. 다음에 5번에 전기자 반작용. 직류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물론 뭐 동기기에서도 나타나지만, 직류기에서 여기가 자 이렇게 N극이 있고요. 다음에 여기가 S극이 있습니다. 자 안에 회전자가 있고, 회전자는 전기자는 이렇게 코일이 있게 되죠. 이때 만약에
이 왼쪽에는 들어가는 전기가 흐르고 이쪽은 오른쪽은 나오는 전기가 흐른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회전하게 됐을 때 왼쪽 전기적으로 중석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쪽은 이렇게 가운데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이 코일변은 들어가는 전기니까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속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요, 자속이 반대편으로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원래 N에서 S극으로 가는 주 자속, 노란색 주 자속은 반듯하게 가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이 전기자 도선에 있는 자속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발생하여? 누락되는 애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기자 반작용은 즉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자속의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혹은 원래 중간이 여기였는데 중간이 약간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중성축이 이동해서 불꽃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전기자 반작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왜? 전기자 반작용이 안 좋으니까. 왜 안 좋아요? 이게 발전기 입장에서는요. 발전기 입장에서는 자속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거는 유기 기전력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요. 만약에 전동기일 때는요. 전동기일 때 감소하게 되면요. 자속이 감소하게 되면 이거는 토크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방지하는 방법은 첫 번째, 맞불 작전이라고 해서 자, 이 전기자 코일에 있는 전기자 권선에 있는 전류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반대에다가 계자가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코일을 만들어서 전류를 흘려버리자. 이런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을 우리가 보상권선이라고 합니다. 보상권선을 어떻게 한다? 설치한다. 그 다음에 뭐 중성축을 이동시킨다. 가운데로 하지 말고 조금 바꿔버리자, 아예. 그 다음 세 번째, 여기다가 보조극, 여기를 밀어내고 이쪽을 잡아당기는 보극을 설치한다. 가장 유효한 방법을 채택하라라고 하면은 보상권선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타여자 발전기의 특성 한번 볼게요. 저기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타여자 발전기 특성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계자가 있어요. 자, 계자가 있고 계자에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했어요? IF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가 있습니다. 전기자.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부하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쵸? 부하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라고 하고요. 그쵸? 이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를 IA라고 할게요. 그럼 타여자 발전기는 IA가 곧 I가 되는 거고요. 그쵸? 처음에 만들었어요. 여기서 만들었어요. 만드는 전기를 E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부하에서의 전압을 V라고, 단자 전압을 V라고 해서 그러면은 E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만든 거는 중간에 깎아먹은 것과 단자 전압을 합치게 되면 처음에 만든 게 되겠죠. 그래서 IARA 플러스 V 이렇게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V는 단자 전압은 처음에 만든 것에서 어떻게 돼요? IARA를 뺀 것과 같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냥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가 있는데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고 해서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단자 전압이 얼마나 크게 되는가를 물어보는 곡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가 계자 전류고요. 여기는 단자 전압.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한계점에 오게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가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고 합니다. 무부하 포화 곡선에서 X축과 Y축은 뭐냐라고 하면은 계단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계단. 그 다음에 외부 특성 곡선. 외부 특성 곡선은 밖에서 본 거예요. 여기는 이제 발전기 내부고 밖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전압과 전류밖에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 점점 전류가 증가하게 될수록 전압가가 커져서 전압이 좀 내려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하죠. 외부 특성 곡선은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고요. 바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전류와 전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무브와 포화 곡선은 계좌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와, 내용 이제 꽤 많이 했네요. 그렇죠? 자, 문제가 한 24개 정도 되는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자, 한번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계좌권선이 전기자와 접속되어 있지 않은 직류기는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 따로 국밥 뭐예요? 타여자 방식. 2번. 직류 발정에서 계좌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되는 것은 역시 타여자 방식. 3번에 직류 발전기의 무브와 특성 곡선은 무엇이냐? 무브와 특성 곡선은 계좌 전류와 어떤 거예요? 단자 전압과의 관계. 계단이라고 했어요. 계단. 4번.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요거는 4번에 중형 및 대형기에는 가지형 슬롯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가지형이나 쇠기형으로만 바꾸십시오. 쇠기형. 여러분 딱 눈에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요. 5번. 다음 그림은 직류 발전기의 분류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계좌가 2개 있어요. 그렇죠?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짬뽕이 되어 있는 거죠. 복권기죠. 4번. 6번. 부하의 변동에 대하여 단자 전압의 변화가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이냐? 평복권. 평복권은 같아요. 거의. 평복권은 같아요. 전압 변동률이 6번에 전압 변동률이 어떻게 됐어요? 정격분의 무부하 마이너스 정격 이렇게 됐었잖아요. 2개가 거의 같아요. 무부하랑 정격이랑. 평복권은. 그러니까 전압 변동률이 거의 없죠.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때 정격분의 무부하 빼기 정격, 정무정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무정정 이렇게 외워도 되고. 왜냐하면 뒤에 나중에 지금 이게 전압 변동률인데요. 나중에 전동기에 가서는 속도 변동률이 돼요. 그 속도 변동률도 똑같아요. 정격 속도분의 무부하 속도 마이너스 정격 속도. 자, 7번. 직류 발전기 중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같도록 설계된 거 평복권. 8번. 직류 발전기에서 급전선의 전압 강화 보상용으로 사용되는 거. 전압을 좀 올리게 되는 거 과복권. 9번. 직류기에서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번에 과복권. 오히려 전격이 더 크게 되면은 과복권이죠. 그렇죠? 10번. 부하의 저항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도 전류는 일정하게 되는 수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수하 특성. 누구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누구예요? 차동복권. 전기 용접기. 11번. 아크 용접용 발전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차동복권. 12번. 직류 복권 발전기의 직권 계좌권선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 직권, 분권 다 분권 계좌랑 같은 철심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철심 하나에 직권도 분권도 같이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13번. 직류 복권 전동기를 분권 전동기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복권을 분권으로 사용하려면 여기를 그냥 단락시키죠. 직권 계좌를 단락시킨다. 3번. 14번. 전압 변동률이 작고 자여자이므로 다른 전원이 필요 없으며 계좌 저항기를 사용한 전압 조정이 가능하므로 전기 화학용, 전지의 충전용 발전기로 가장 적합한 거. 3번에 직류 분권 발전기. 15번. 부하의 변화가 있어도 그 단자 전압의 변화가 작은 거 가동복권. 16번. 전기자 저항이 0.15. 전기자 전류가 104A, 유도기 전력 110.4V인 직류 분권 발전기의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 직류 분권 그려야 돼요. 여러분, 직류 분권 정도는 그릴 줄 압시다. 자, 여기 전기자 저항. 자, 그러면은 전기자 저항이 0.15ohm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0.1ohm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여기 흐르는 전류가 104A. 그 다음에 유도기 전력이 110.4V. 이때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단자 전압. 단자 전압은요, 처음에 만든 전기. 유기 기전력에서 중간에 전압 강화 IARA를 뺀 것이 단자 전압이 되겠죠. 그러면 110.4에서 104 곱하기 0.1, 10.4 빼게 되면은 답은 100V가 되겠네요. 답은 2번.
7번 전격 전압 250V 그 다음에 전격 출력 50kW의 외 분권 복권 발전기가 있다. 분권 계좌 저항이 25ohm일 때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것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뭐 그림을 그릴 게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의 도움을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그려볼게요. 외 분권은요, 밖에 계좌를 하나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또 계좌를 그려서 아마추어를 그리는 것이 바로 외 분권입니다. 전격 전압이 250V래요. 여기가 250V고 그 다음에 출력이 50kW래요. 50kW. 분권 계좌 저항이 25ohm이래요. 25ohm. 그때 전기자 전류가 얼마냐? 여기 흐른 전류가 얼마냐? IA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전기자 전류에서 만든 게 일부는 왼쪽으로 가고 일부는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자, 여기는 I가 되고 자, 이쪽은 IF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IF는 얼마큼이 될까요? I는 R분의 V니까 25분의 이 양쪽에 있는 전압이 250이니까 여기는 10A가 흘렀을 겁니다. 여기는 10A고요. 자, 이쪽은요. P, 전력을 알려줬죠. 전압을 알려줬죠. 전류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I는 V분의 P니까 250분의 5만 하게 되면은 여기는 200A가 될 겁니다. 그럼 두 개를 합치니까 IA는 얼마요? 210A가 되겠네요. 답 2번. 18번. 직류 발전기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에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적 중성축이 이동된다. 발전기는 회전 방향이고요.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입니다. 19번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아닌 것은 전기자 반작용이 있으면은 자속 감소하고 중성축 이동하고 유도 기전력도 저하돼요. 근데 1번에 절연 대력, 절연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이건 관계없어요. 이건 절연 저항과 관계가 있죠. 20번 다음 중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보상원선 보극 중성점 이동 다 맞아요. 4번째 균합환 설치 이거는 관계없어요. 21번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원선의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보상원선은 전기자와 반대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21번에 자, 여기 양쪽에 N극 그 다음에 S극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만약에 들어가는 쪽, 나오는 쪽이라면 이것과 반대 방향으로 여기는 나오는 거 이쪽은 들어가는 것 반대 방향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그래야지 상쇄가 되죠. 22번 직류기에서 보극을 두는 가장 주된 목적은 정류작용을 돕고 전기자 반작용을 약화시킨다. 23번 직류 발전기의 전격 전압이 100V, 무부하 전압이 109다.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23번 전압 변동률은 전격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 계산하게 되죠. 지금 전격 전압이 100이고 무부하 전압이 109,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이 100 곱하기 100%. 9%네요. 그렇죠? 답 4번. 24번. 전격 속도로 운전하는 무부하 분권 발전기의 계좌 저항이 65ohm. 그 다음에 계좌 전류가 1A, 전기자 저항이 0.5라고 하면 유도기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지금 분권이라고 했잖아요. 분권은 꼭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항. 자,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계좌 저항이 여기 계좌에 있는 저항이 60ohm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좌에 흐르는 전류가 1A.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0.5ohm이라고 했어요. 그럼 처음에 만든 거는 E는 얼마일까? 이거 물어보는 거죠. 지금 무부하래요. 뒤에 부하가 없어요. 그러면은 1A가 흐르게 되면 1A가 흐르게 되면은 1에다가 60 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60V의 만큼의 전압가가 발생하고 여기는 1 곱하기 5 하게 되면은 여기는 65V 0.5V만큼의 전압가가 발생하게 되죠. 그럼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처음에 만든 거는 60.5V였겠네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 내용이 좀 많죠, 그렇죠? 내용이 많은데 직류 발전기의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갔고요. 이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직류 발전기 나머지 부분과 그 다음에 직류 전동기 할 때도 똑같아요. 직류 전동기에서도 직권 전동기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직렬로 연결된 거고요. 직류 전동기에서 분권 전동기라고 하게 되면 병렬로 돼 있는 겁니다. 그대로 가게 되니까 직류기는 우리가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설명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